이거 사실 맨날 보던 문제인데요. 왜 그럴까요? 괜찮아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면 제 생각은 그런데 얘나 얘의 값을 구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죠?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있어야 될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왼쪽에 있는 식은 그것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항을 3의 x제곱으로 나누어 보고 싶긴 합니다. 어머나,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네요. 타당하죠? 네. 뭐 그 이후의 상황은 곱셈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거라서요. 저 학생이 뭘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하지만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답답할 때마다 제가 뭐 하라고 했냐면 식의 특징을 좀 유심히 보시라고 했어요. 알겠죠? 예. 그게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것도 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별 생각이 안 들었다면 물어보는 게 이거니까 결국 이걸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얘는 얘의 어떤 다른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지? 네. 괜찮아요. 자, 2번 볼게요. 볼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수열의 합이죠. 왜냐면 1, 2, 3, 4 들어가 있잖아. 그지? 수열의 합이에요. 그럼 저거 시그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그마는 뭐만 물어본다고요? 더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단순히 이거 시그마 처리를 해버리면 식으로는 더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것 같은데 분리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 분모 분자 바뀌어 있다면 분리해가지고 뭐 등비수를 어떻게 접근해볼 텐데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럼 식으로 더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시그마 합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떤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건 분수함수에다가 지수함수를 합성한 형태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1차식분의 1차식 분수함수에다가 그럼 분수함수 보통 점대칭성이 있잖아. 그지? 예. 그래서 위아래 더한 게 계속 일정해지잖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근데 이게 합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이 밑에를 봅니다. 어쨌거나 뭔 특징이 있을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게 얘하고 얘의 합이 얼마다? 1이다. 이게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앞에 놈을 우리가 x라고 본다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1-x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fx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니까요. f1-x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가 4의 1-x 더하기 2분의 4의 1-x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분모 분자에 4의 x제곱 곱하고 싶죠? 그럼 4 더하기 2 곱하기 4x제곱 분의 4일 거예요. 이거 왠지 분모 분자를 2로 나누고 싶지 않나? 그럼 4x제곱 플러스 2분의 2일 텐데. 맞습니까? 결론은 fx하고 f1-x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1 나온다는 거죠. 그잖아요? 얘하고 더하면 약분돼서 1 되잖아요? 그러면 얘랑 값이 합이 1이라는 얘기죠? 그럼 계속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 이렇게 양쪽 끝에가 합이 1 된다는 얘기죠? 1, 1, 1,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총 몇 개냐 이거? 100개죠? 그죠? 따라서 준식은 얼마다? 1 곱하기 50이다. 답 50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한 거 같냐면 더할 수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이런 확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더할 수 없는 것 자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더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시그마에서 배웠던 것들이 아니면 어떤 수식의 특징 때문에 우연찮게 이렇게 더한 값들이 결정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요. 예,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항을요, 요 앞에 하나를 뭐 귀찮아서 안 써줬을 수도 있는데 요 앞에 하나를 써주면 이렇게 답이 1이고 이렇게 답이 1이고 보이니까 더 쉬워져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 한 개밖에 안 준 것 같고 아예 안 주면 문제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알겠죠? 예. 어쩔 수 없이 하나 정도 준 거죠.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은요 이거 보세요. 이것 보세요. 이게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요 x의 개수가 뭐인 게 맞죠? 1인 게 맞아요. 그렇잖아. 지금 x의 개수를 마이너스 1로 해서 밑을
밑이 다른 것처럼 위장하고 있을 뿐이고요.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 주시면 얘가 밑이 사실은 같은 곡선이다 라는 거죠. 동의합니까? 동의하세요? 그럼 밑이 같은 곡선이라는 건 사실상 얘랑 무슨 곡선이다? 합동곡선이다 라는 거예요. 합동곡선에서 면적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니어도 제가 대강 그려보면 이런 상태일 것 같아요.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3분의 2 x 플러스 1제곱이니까 뭐 기준선이 여기 요 라인일 것 같잖아요. 마이너스를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1,0을 지난 형태. 그러니까 첫 번째 곡선이 못 써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다른 곡선은요? 얘를 평행이동한 거죠? 얼마만큼? x축 방향 2만큼, y축 방향 4만큼? 맞아요? 뭐 적당히 올라가서 똑같은 아이가 이렇게 있겠죠? y는 3분의 2 x-1 플러스 4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x) 플러스 3하고 (2x) 플러스 11 이거 봐볼래? 똑같은 평행이동 아니냐 혹시? 아닌가?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직선 그어볼게요. 2x 플러스 11은 뭐 이런 데 있을 거고 더 가서 있으려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뭐 2x 플러스 3은 뭐 이런 데 있다고 합시다. 대충 이 정도요? 알겠죠? 네. 그럼 얘가 구하라는 부분은 지금 뭐냐면 테두리를 잘 그려보면 여기 이 부분의 면적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벌써 저는 뭘 알겠냐면 이게 지금 합동곡선이잖아요. 같은 곡선이니까 똑같은 것만큼 옮겨지고 같은 곡선이니까 아마 여기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붙여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인 것 같단 말이죠. 맞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이 두 직선이 평행한 직선이니까 이거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 길이 얼마 나오니? 얼마 나와? 여기가 2루트 5 나올걸? 맞니? 맞아요? 합동곡선임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죠? 지금 평행이동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냐?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루트 5다 라는 거고 높이는 뭐 하시면 돼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되죠. 그죠? 높이는 이제 이 두 사이 거리 재면 될 텐데 여기 h라고 해보면 h 구하는 거 x, y 계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분의 상수항이 차죠? 그럼 8으로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따라서 이 도형의 면적은 2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8이다. 그럼 16이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될 거고요. 그죠? 예. 이렇게 합동으로 풀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합동으로 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럼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이 같은 거 어떻게 하냐, 안 같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면 같아요. 왜냐면 이 평행이동 자체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2예요. x축방향으로 2만큼, y축방향으로 4만큼 간다는 것은 이 평행이동 자체가 뭐예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얘도 지금 이 점도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따라 움직이고 이 점도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 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이 곡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사실 근데 이런 문제는 정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뚜렷한 근거가 없어도 모양 같아 보이면 그냥 오래다 붙여서 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적분 안 배우면 널 못 구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모양 같아가지고 옮겨지는 등적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못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적분을 배우기 이전까지 혹시 시험에서 뚜렷한 근거는 못 찾았지만 왠지 이 도형이 똑같은 것 같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냥 오래 붙여서 일단 답이라도 찾으세요. 알겠죠? 실제 시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연습할 때는 이게 근거가 뭔지를 찾으셔야 되죠. 찾으셔야 되는데 마땅한 근거는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안 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맞는 생각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이제 적분을 배우고 나면 이상한 도형의 면적도 정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런 이상한 도형의 면적 물어보면 이거 모양 옮겨가지고 붙여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 직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평사나 이런 걸로 모양 바꿔서 면적이 똑같은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 자이스토리에 있던 문제인데요. 그죠? 풀이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얘 지금 저 아이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을 절대값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사실 점근이 절대값 씌우기 전에 점근이 y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요 아래쪽이 어디가 점근일 거니까 이렇게 올라온 아이일 거예요. 맞아요? 네. x절편은 얼마겠어요? 어떤 값을 갖겠죠? 그죠? 얼마인데? 얼마냐고? 얼마냐고? 알았습니다. 아무튼 x절편 어떤 값을 갖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예요. 접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대충 모양 나오죠? 네. 그래서 모양은 이런 식의 어떤 곡선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y는 잠깐만 조금만 과장해서 그릴게요. 원래 밑이 9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근데 하나밖에 안 그릴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다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y는 2의 x 플러스 k 제곱을 그릴 건데 얘는 밑이 2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얘 증가하는 속도도 훨씬 느릴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좀 비스듬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k 제곱을 그려보면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어도 대강 뭐 이렇게 갈 것 같다. 이거 막 구라가 만연하고 있죠? 예. 사실 2x제곱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이거 말도 안 돼요. 알겠죠? 예. 근데 어차피 지선수 두 개 비교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 점의 좌표가 x좌표가 x1 될 거고요. 여기 이 점의 x좌표가 x2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x1은 음수해야 된다. 아슬아슬했네. x1 음수 안 될 뻔했네. x1은 음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x2는 0과 2 사이의 값이어야 된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일종의 저는 뭐라고 보냐면 방정식의 근해분리라고 보거든요. 그냥 이거는 이거다 라고 해서 의 두 실근 x1, x2에 대해서 x1은 음수이고 x2는 0과 4 사이에 0과 2 사이의 값일 k를 결정하시오.
이런 거잖아요. K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맞아? 그럼 뭐예요 이게? 방정식의 해가 원하는 위치에 오도록 미정계수를 포함한 방정식의 해가 원하는 위치에 오도록 미정계수의 값 또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 우리 많이 했잖아요. 고등석 상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이거 그냥 소재가 2차 방정식에 뭐예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지수 방정식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풀 때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시켰죠? 그걸 만족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의 고정 조건을 찾으라고 했어요.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걸 만족하는 두 그래프를 그렸죠? 그럼 이렇게 고정될 조건 찾으면 되는데 얘는 이미 확정 그래프예요. 고정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누가 움직여요? 얘가 움직이죠? 그럼 얘가 K값에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게끔 고정하는 조건을 찾아보면 얘 Y절편은 얘 Y절편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지금 좀 작게 그려졌는데 확대를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Y절편의 어떤 높이 때문에 0 넣어보시면 그럼 2의 K제곱이라는 놈이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다 0 넣은 거 얼마냐? 2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타당하죠? 예. 그 다음에 X2 바깥쪽에 누가 있으면 돼요? 2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근데 이 값은 뭐냐면 2,78이에요. 맞니? 맞잖아. 이 값은 2, 얼마예요? 2의 2 플러스 K예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2의 2 플러스 K라는 놈은 78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K의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는 안 될 거니까 2, 3, 4까지 되겠네. 5는 안 되죠? 2의 7제곱 128 되니까요. 맞아? 그래서 4분 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서 그냥 2차만 빼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하는 고정 조건을 찾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를 푸는 관점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문제풀이의 개연성을 많이 높여두면 유사한 형태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 그 문제풀이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든가 굉장히 힘주어 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이후의 과정에서 사용 가능성이 높은 풀이들 있죠. 특수하지 않고 일반적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풀이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하니까 자 여러분 얘기하면 꼭 기억하려고 좀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8번 y는 3의 x제곱 하고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그래프나 좀 그려보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네. 뭐 못 그릴 것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그리는 게 좋다고 그랬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그죠? 네. 근데 저는 보기를 읽어보지 않아도요 어차피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얘를 y축에 대칭시키면 2의 x제곱이잖아요. 그럼 2의 x제곱보다는 3의 x제곱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리시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죠? 네. 그러면 3의 x제곱은 가령 뭐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증가하는 것처럼 그렸다 라고 하면 전 2분의 x제곱이니까 이거랑 대칭인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더 느슨하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고요. 맞죠? 이게 지금 반영한 거예요. 예. 굳이 뭔가 하나 추가로 그려보고 싶으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그죠? y축의 대칭인 i가 이게 3분의 1 x고 이렇게 있을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뭐 마음속으로 그려도 되고 아무튼 저거 아니고 저거보다 이쪽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a는 양수이고 b는 음수다. a는 지금 어디냐? a, f는 fx 위의 점이고요. b, f는 g x 위의 점이잖아요. 예. 그러면 직선 l의 y절편.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gx 위에 한 점을 잡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한 점을 잡는 거죠. 그죠? 예. 오른쪽에서는 fx 여기 위에 한 점을 잡는 건가? 맞아? 예.
이랬을 때 직선 L의 y절편은 1보다 크다. 이거 그냥 확인되죠? 그죠?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B가 음수라는 건 뭐냐면 gx 위의 점을 잡으려면 여기 위에서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A는 양수니까 fx 위의 점을 잡으려면 여기 위에서 잡아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 두 점 가지고 아무리 직선 이어봐야 y절편 항상 1보다 큰 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럼 그래프에서 바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이고 직선 L이 y축과 평행할 때, y축과 평행하단 말은 A하고 B하고 같을 때란 말이네요. 그죠? 네. A하고 B하고 같을 때. 그럼 X는 A라는 직선을 그어서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지금 물어본 게 뭔지를 좀 보면요. 얘 자체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A는 얼마예요? A 집어넣으면 3의 A제곱이죠? 그잖아. 3의 A제곱이고 GB는 GA라고 써도 되죠? A하고 B하고 같으니까. 그러면 2분의 1의 A제곱일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수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FA하고 헷갈려 죽겠거든요? 여기 얘가 fx죠? 여기 지금 gx고 제가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똑같은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x는 a를 그어요. 양수 a에 대해서 두 함수값의 평균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에 2분의 a제곱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뭐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3의 a제곱이 아니고 얘가 2의 a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얘 값이 이거 약간 그래프를 생각해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바꾸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산수유기를 쓰시면 여기 등호 쓰지 말게요. 이거 나누는 거 안 할 거니까. 산수유기를 쓰시면 둘이 같아질 수는 없죠. 양수에 대해서. 그럼 그냥 2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3의 a제곱이 아니고 여기가 2의 a제곱이면 이 둘이 평균 냈을 때 1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거죠. 그잖아? 근데 얘 대신 얘를 대체한 거잖아? 그럼 1보다 큰 게 맞는 거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이걸 수식으로 바로 접근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보통은 이제 밑이 같은 애들을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평균이 항상 1보다 크다. 이런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건 사실 머릿속으로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뭐 y는 2x제곱을 그려요. 그럼 여기 대칭 구조에 이렇게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예. 그럼 이거의 평균을 생각한다고 하면 얘가 1,1이잖아. 0,1. 그럼 1 두 개 더하잖아. 그럼 2 될 거 아니야? 그 평균으로 다시 0,1 되겠죠? 즉 평균의 곡선은 일단 여기를 기본적으로 지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를 지정을 해보면 이쪽으로 옮겨서 평균 변화의 관점을 접근해봐요. 똑같은 길이만큼 x가 변했을 때 얘가 더 커지고 얘는 좀밖에 안 작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의 평균의 곡선은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식의 형태로 추정돼요. y는 2x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제곱을 2로 나누면 이렇게 추정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의 최소값이 얼마나 되겠냐면 0,1이란 얘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근데 지금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점은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얘는 뭐예요? 1보다는 큰 거죠. 같을 순 없잖아. 맞아? 이걸 생각한 상태에서 그냥 얘는 뭐인 거예요? 얘 혼자 갑자기 뭘로 바뀐 거예요? 3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그냥 당연히 더 커지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서 저렇게 하는 거지. 갑자기 이걸 보니까 3은 2로 바꾸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죠? 물론 부등식의 추이가 많이 훈련돼 있으면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곡선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문제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생각을 해서 그럼 여기서 요 2만 3으로 바뀌는 거니까 값은 일보다 더 커져야겠구나, 이 상황보다. 그러면 니은은 타당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음, 직선 L이 X축과 평행할 때 A 더하기 B는 음수냐. 직선 L이 X축과 평행할 때 이게 디귿은요 일종의 낚시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아주 단순해요. 직선의 X축과 평행하면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지금 뭐예요? 뭐냐? GX의 교점이 여기가 B죠. 그죠? 여기가 지금 A일 거고 우연치가 어떻게 그어졌네, 그죠? 그럼 A 더하기 B 하면 음수 나오지 않냐? 맞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쪽도 그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B고 아닌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가요? 그죠? 이때는 A 더하기 B가 양수 나오겠네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그래프 그릴 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나름 이 그래프가 의미 있으려면 뭐가 의미가 있다? 요 밑이 3인 거랑 밑이 2분의 1인 거랑 이 두 개를 반영해서 그린다고 했지? 증감의 속도 차이를 고려해서. 맞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디귿은 그것을 물어본 문제고요. 이게 성의 없게 하나만 그어본 친구들 틀리게 하는 보기입니다. 알겠죠? 예, 밑에 그어보시면 맞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밑에도 좀 똑바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위에 그래프는 잘, 여기 이쪽으로 잘 그려놓고 밑에 좀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잖아. 점근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감소하는 속도 자체가 좀 느리죠? 느리니까. 이런 것들 다 보셔야 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보기들 전부 다 뭐에 묻고 있냐면 함수의 변화율을 묻고 있는 거예요. 미분을 배우기 이전에 함수의 변화율을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즉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왜 알람이 안 울렸지? 누가 맞췄는데? 밤늦게 오겠다. 10번 볼게요. 이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세요. 뭐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 그래프의 개형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뭐 할 수 있어요? A가 0과 1 사이인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붙은 마이너스는 단순히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실 거니까 원래 그래프는 이거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없다고 하면. 그죠? 그럼 A분의 1은 1보다 큰 거죠? 그럼 A는 0과 1 사이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A는 0과 1 사이군. 이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이제 얘의 그래프는 사실상 누가 결정하냐면 얘는 점근 결정하는 거고 얘는 평행이동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밑은 결국 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의 범위가 필요한 거죠. 맞아? 그래서 4분의 1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4분의 1 이놈의 범위가 필요해서요. 이걸 편의상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 자체가 y는 b의 x-1-5 이렇게 되니까 일단 해석이 좀 편해지죠. 맞아요? 그럼 b가 어느 범위에 있냐만 알면 되는데 b는 뭐냐면 a에 대한 함수예요. 2차 함수. 근데 a의 범위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상을 한번 그려봐요. 위로 볼록하고요. 대칭축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대칭축의 위치 어디죠? a가 2 아니에요? 2? 그죠? 예. 근데 실제로 a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0부터 1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점은 0,4분의 1이고요. 안 들어가네요. 예. 이 점은 1, 얼마예요? 1인가요? 그죠? 그래서 b 자체의 범위가 뭐냐면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거예요. 그럼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건 사실상 뭐예요? 0과의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아 0과의 사이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그래프가 지금 대부분의 그래프가 아니네. 0과의 사이 그죠? 네, 0과의 사이. 연관의 사이면 맞네요. 3, 4, 5 세 개가 지금 감소한 형태 나와 있잖아. 그지? 네, 연관의 사이니까. 그러면 평행이동을 한 걸 고려해서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점근선은 전부 다 마이너스와 쓸데가 없네요. 그죠? 근데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값이 함수값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적당한 걸 찾으면 될 것 같은데 0 넣어볼까요? 0 넣어보시면 어디 지나죠? b분의 1 빼기 5 지나요? 근데 b분의 1은 0과 1 사이 값이라서 b분의 1 빼기 5는 무조건 음수여야 되네요. 그죠? 그럼 0, 음수를 지난다라고 보면 되고 사실 이 음수도 꽤나 작은 음수입니다. 얘 지금 아니다. 0과 1 사이 됐나? b가? 4분의 1과 1 사이죠. 그럼 b분의 1 구해야겠는데? 그냥 이거 구해볼게요. 범위. b분의 1 마이너스 5의 범위를 구해보면 b분의 1 범위가 1에서 4까지죠. 5를 빼면 얘가 마4에서 마1까지예요. 그죠? 그럼 y절편이 마1과 마4 사이에 있는 거 고르시면 되죠? 되잖아요. 그게 5번이겠네요. 그러니까 감소인 건까지 알았으면 사실 이제 얘들 y절편 얘는 0이고요. 그죠? 얘는 지금 y절편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잖아요. 이 세 개를 비교하셔가지고 그러면 y절편을 좀 찾아봐야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딘가. 좀 귀찮긴 한데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네. 자, 다음 11번. 두 곡선이 직선과 각각 한 점에서 만나고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실수 A와 관계없이 2루트 10으로 일정하다. 이게요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푸셔야 되는데 봐봐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어쨌거나 얘와 얘의 교점이 하나 있고 얘와 얘의 교점이 하나 있는데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잰다는 것은 결국은 이 직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를 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3이지. 그럼 뭐가 떠올라? 딱 보니까 1대 3대 루트 10인데 마3이구나. 네, 마3은 똑같아요. 네. 그러면 3대 1대 루트 10인데 6대 2대 2루트 10이군 이런 생각이 들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걸 보고요. 저는 그 두 점이 만들어내는 삼각형 자체가 이러는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어야 여기가 2루트 10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그래놓고 얘를 보니까 이 밑이 어차피 같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평행이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애시당초에 이 직선을 따라 움직였잖아, 교점이. 그럼 이 곡선 자체가 교점 평이동하면 될까? 이거 똑같이, 그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얘를 가지고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저걸 만든 거 아니냐. 사실상 4번하고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알겠죠? 예. 근데 이미 이만큼 평행이동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6만큼만 하면 되니까 결국 b는 얼마겠다? 마이너스 6이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예.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A의 부호도 지금 확인도 안 하잖아요, 제가. 그죠? 예. 이렇다. 물론 A의 부호 필요합니다. 저게 이제 왼쪽으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가능하지가 않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 A의 부호 평행이동 아니구나. 그냥 미치죠. 예. 필요한가? A의 양수가? A가 없으면 교점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행이동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직선이 확정이잖아요. A가 0과 1 사이면 이게 감소할 거 아니에요. 상관 있나? 안 상관 있는 것 같은데. A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도 이거 양수 해놨을까? 그냥 미치 양수 조건에서 나왔을까? 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사실 지수에서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미치는 그냥 양수잖아요. 예, 나눠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B의 부호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죠? 예. 여튼 4번과 유사한 문제고 애시당초에 평행이동이 있었다라고 조금 미리 생각을 해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알겠죠? 아... 16번 보겠습니다.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인 함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를 그냥 일단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예. 지금 보면 이건 확정적인 곡선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지? 우리가 그리려면 그릴 수 있나 얘예요. 그려요. 그럼 뭐가 변해요? 정역이 변하죠. 근데 정역이 왼쪽 끝값이 변하잖아요. 오른쪽 끝값은 변해요. 이랬을 때 최대와 최소의 합이 16분의 33이 되는 A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 그려놓고 정역을 왼쪽은 고정시키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최대와 최소의 추이를 관찰하면 문제가 풀리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그려야 될 것 같아서 fx를 좀 써보겠습니다. 저것도 근데 사실 평행이동 이용해서 좀 빠르게 그릴 수 있지 않나? 1 평행이동 한 거니까. 평행이동이 없다면 fx의 그래프는 뭐예요? y는 2에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 그럼 2분의 1의 절대값 x제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2분의 1의 절대값 x제곱은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어차피 평행이동 할 거냐,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잖아. 지금 얘를 x축방으로 1만큼, y축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1이건. 맞죠? 예.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제 생각에 뭐가 될 거냐면 1,2 지금 2점이요. 1,2의 위치로 옮겨지고 0 넣었을 때 0 넣으면 여기 지났네요. 네. 이런 형태일 것 같아요. 맞죠? 타당하죠? 네. 여기 1도 지나고 그러면 지금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정의역이 시작하고 a에서 끝난다. 근데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우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구해집니다. 그지? 구해보면 얼마예요? 2분의 1 아닌가?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 2분의 1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봐봐.
마이너스 1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가 일단 중요하냐면 A가 이런 데 있을 수 있죠. 이 1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A의 위치가 요 사이에 있다면 A의 위치에서 최대, 마이너스 1 위치에서 최소가 될 거고요. A의 위치가 여기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A가 아무리 가더라도 계속 여기가 최대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A가 1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A 계속 커질 수 있나? 계속 커져도 상관없나? 최소값하고 또 관계하게 되네요.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높이가 같은 지점을 추적하면 여기에 2일걸요. 요즘 평행이동 돼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알죠? A가 3을 여기 3이다 3. 이가 아니고 A가 3을 넘어가잖아요. A가 3을 넘어가면 이제 최소의 위치가 A에서 결정되는 거죠. 최소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은 최소가 고정돼 있고 최대가 A에서 결정돼요. 두 번째 구간은 최소와 최대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 아닌가?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최소가 바뀌죠. 근데 봐봐. 이것도 약간 센스 있게 접근해보면 2번은 풀 필요가 없네요. 만약에 이때 최대와 최소가 저걸 만족한다고 하면 A는 몇 개예요? 무수히 많죠. 합을 구할 수 없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잖아. 이 최대 최소 구역 더해봐야 절대 16분의 33은 안 나올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1번과 3번만 접근하셔도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1번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요 왼쪽이죠? 요 왼쪽 라인은 뭐냐? 절대값 풀었을 때 얘 뭐예요? y는 2x제곱 아닌가? 1보다 작으니까 저게 음수를 풀려서 x-1 플러스 1이니까 요 오른쪽은 절대값 풀었을 때 저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나오고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죠? 그래서 이때 최대값은 누구냐면 뭐 여기 어딘가 a가 있는 거니까요. a를 집어넣으면 2a제곱이에요. 최소값은요 2분의 1로 고정이죠. 그럼 최소의 합이 16분의 33이었으니까 2a제곱이 얼마야 되냐? 16분의 25해야 되냐? 맞아요? 그럴 것 같고요. 이건 할 필요 없다고 했죠? 저 안 할 겁니다. 알겠죠? 예. 이게 16분의 33이 되는 순간 답은 없어요. 알겠죠? 예,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최대값은 얼마예요? 이제 고정이죠. 2예요. 예. 최소값이 뭐냐면 여기다 3을 집어넣은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게 되는 거죠. 이때는 최대와 최소의 합이 저러면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얼마나 되죠? 16분의 1이어야 되나? 맞아? 이 값은 a가 좀 쉽게 나온다. a 얼마냐? 6이어야겠네. 이 값은 a가 얼마예요? 로그 2에 16분의 25겠네요. 일단 써봐. 알겠지? a의 합을 물어봤죠? 그럼 얘가 로그 2 얼마예요? 2 s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a의 합은 로그 2에 이 두 진수의 곱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2 두 개, 5 두 개 남네요.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형태 될 것 같은데, 근데 물어본 게 지금 얘가 k인데요. 2의 k제곱 물어봐서 답은 100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100이 될 거다 라는 거고, 이 정의역에 한쪽 끝값이 변동하면서 최대 최소가 바뀌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고요. 이 모의고사 굉장히 고빈도 출제된 형태거든요. 좀 적응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거 하나, 이것도 하나 뭐 있어요? A 플러스 2 이런 거 있잖아요. 양쪽 다 변동하는데
구간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얘는 한쪽 값은 고정돼 있고 나머지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형태고요. 예, 이거 모의고사 잘 나오니까 이런 문제 좀 어렵다라고 하면 충분히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18번입니다. 18번은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죠? 문제가 그냥 보이기만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이런 문제일수록 뭘 좀 보시냐면 문제에서 묻는 것과 제시된 조건을 보면 되는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이런 사각형, 오목사각형인데, 예. 사각형 두 개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무튼 이런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항상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뭘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무엇이 변하고 무엇은 변하지 않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확정곡선이죠. 이거 확정곡선 이미 정해져 있다고, 안 움직인다고. 그럼 얘네들이 교점인 P하고 Q는 안 움직일 거야? 그럼 P와 Q의 수선의 발인 A하고 B도 안 움직일 거야. 그럼 움직이는 거 누구밖에 없어? C하고 D밖에 안 움직이는 거죠. 지금 얘만 움직이는 거니까. Y축의 평행한 직선만 움직이는 거니까. 맞아요? 아, 그럼 여기서 변하는 건 뭐밖에 없다? CD의 길이밖에 없어요. 동의합니까? 아, 변화하는 건 CD의 길이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CD의, 어차피 CD의, CD가 변하면 여기하고 여기 자체가 변하지만 어차피 넓이 구할 때 얘 곱하기 여기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얘 곱하기 여기 곱하기 2분의 1 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2분의 1하고 얘가 공통인수지? 결과적으로 여기와 여기 합을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와 여기 합은 또 그럼 뭐예요? 일정하죠. 그러면 넓이가 최대되는 상황은 그냥 뭐예요? 단순히 CD의 길이가 최대되는 상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 쉬운 문제인 게, 그냥 우리는 CD의 길이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가 지금 X는 T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 쟁점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냥 CD의 길이의 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D의 길이를 보시면 어차피 이게 더 위에 있으니까요. 네. 2-2의 T-1제곱 맞나? 그죠? 마이너스 2분의 2의 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얘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2의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치? 얘 약분하면 마이너스 2의 T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게 두 개잖아, 그치? 마이너스 2의 T제곱일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얘 약분하면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얘 최대를 구하고 싶으니까 얘 최소를 구하면 되겠네요. 산술기가 쓸 수 있죠? 양수니까요. 네. 산술기가 쓰시면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오냐? 루트 2분의 1. 그럼 루트 2겠네. 그제?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됐죠?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방금 구한 2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A, B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맞나? 구할 필요도 없네. 지금 얘의 좌표가 A, 얘의 좌표가 B, 인데 지금 이렇게 처리해버렸으니까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제가 K라고 부르는 아이가 지금 누구냐면 얘가 K인 거죠. K를 다시 한번 써보면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거예요. 그럼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놈은 그냥 2분의 1인 거죠. 맞죠? 이 문제 답은 35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으나 사실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예. 복잡한 문제를 보실수록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를 우선적으로 보셔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문제가 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우선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